보니까 신세계예요. 잔잔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 같은 세상이어도 이렇게 틀리구나. 정말 떠내려가는 줄 알았거든요. 대전은 무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침을 새벽을 여는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서 사실은 속으로 되게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만진다고 하죠. 말랑거리게 마음을 만진다는 사람인데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죠? 감기 걸리면 어디 가세요? 동네 어디든 가죠. 내과를 가든 어디를 가든 열이 나면 가요. 근데 심지어 얼굴이 겸손하게 아파도 성형외과 가고 하잖아요. 다 가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면 어디로 가세요? 쉬어요? 또 가시는 데가? 응? 친구. 여기는 되게 감성적이시네요. 바로 신경정신과가 튀어나오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쉽게 신경정신과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쉽게 친구를 찾을 수 그렇게 마음 많은 친구가 있는 분은 또 복 받으신 분이에요. 나 힘들다고 바로 달려와 줄 수 있는 친구가 또 의외로 많지 않아요. 술이 또 달래줘봤자 그 다음날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파요, 마음들이. 근데 내가 왜 아픈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나 왜 마음이 아프지? 나 그리고 왜 이런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마음이 그러니까 몸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태가 아니니까 마음이 아픈 걸 부글부글 어떤 김장 김치처럼 발효시켜서 끓이다가요 속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나 왜 그런 거지?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낙이 없지? 왜 이렇게 권태롭지? 사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도요 미리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탄력 있게 운동을 시켜줘야 사실은 외부의 모든 자극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조금 유연하게 상처를 덜 받고 편안하게 세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요 조금 말랑거리게 운동을 시키고 만지게 또 연구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약간 제가 이렇게 무언가 강연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사실은 TVN 그 내 마음 둥글게 상담 코너를 진행하면서부터였어요. 1년 7개월간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연들이요. 다 힘들어요. 아픈데 그 갈등의 모든 중심은 본인이 상처받기 싫거나 혹은 또 앞으로 상처받을까 봐 겁이 나서 그런데 그 핵심은 인간관계에서 다 오는 거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 지쳐서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자기가 뭐가 예쁜지도 모르고 일단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서 많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걸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저는 세븐 캐릭터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 흔히 들어보셨죠? 애니어그램이라던가 이고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디스크라던가 그다음에 뭐 정석 코칭, 지문 심리, 도형 심리 한 번쯤은 심리 도구 적용해 보셨을 만한 그런 것들 7가지를 묶어서 사람의 기질을 좀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하고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주땡땡인가? 나는 조땡인가? 나는 부땡인가? 있어요. 뭘까요? 주땡땡? 주인공. 아유 쉽다. 왜 이렇게 많이 알아? 그럼 조땡은 뭐예요? 조연. 네, 나는 부땡인가는 뭘까? 응? 부자? 부유? 부모? 이게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공부 무지 많이 해가지고 대기업 들어갔는데 나 너무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나 여기 조직에 뭐뭐 같아요 라고 말하죠. 부속? 네, 부품? 부품. 네, 부품인가. 여러분들은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에 있어서? 네. 나 여기서 주인공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신 있게 손 들으실 분이 있으실까요? 다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시. 네. 그래서 내심 나는 주인공이고 싶다가 맞죠? 그죠? 여기서 주인공이고 싶지 않은 분이 계세요? 나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연처럼 살고 싶어요 하는 분 혹시 계실까요? 없죠. 다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죠. 네. 보세요. 딱 봐도 무슨 포스가 나죠? 주인공 포스가 나죠.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뒤에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그런 어떤 똘마니 역할은 아닌 것 같죠. 딱 봐도 주인공인 것 같죠. 이거 복근 보세요. 이게 어디 엄마가 돈 줘서 웨이트 트레이닝 받아서 된 복근이에요? 이거
쪼리 보세요. 얼마나 자신감 있어. 발가락이 뭐 이쁘게 생긴 것도 아니면서. 어딜 딱 보면은 포스가 보이잖아요. 한 어느 논바닥이든 아니면은 어느 무슨 골목길이든 한 번쯤은 재패해봤을 그런 포스잖아요. 이게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런 주인공이 아까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주인공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리만족이 느껴지시죠? 나는 비록 저렇게 배를 못 가고 못 뛰어다녀도 대리만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유롭다. 야, 뭔가 헐헐 날아다니는 것 같다. 자, 근데 아까 이렇게 주인공이 되고 싶고 또 주인공으로 본인을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시죠?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시죠? 주인공으로? 아, 자유롭게? 리얼리? 어디 알아맞혀 볼까요? 우리는요, 오른쪽의 그림을 원하면서요, 이 주인공 그림을 원하면서 사실은 이 그림처럼 키우고 싶어 합니다. 안전하거든요. 어느 그 부품에나 끼워놔도요, 그러니까 어느 그 시스템에나 끼워놔도 안전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 새끼가 만약에 쪼리 신고 한강변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렇게 주인공으로 키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한강변을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어.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잘 뛰어다니는구나. 공부 안 시키는 아빠구나. 그죠? 쪼리 신고. 내 새끼가 가라는 학원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쪼리 신고 한강변 막 뛰어다니고 활기차게 맨날 7일에 8일에 놀다가 복근 키워갖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어머 너무 잘했다 막 이러실 것 같으세요? 너는 역시 자연 친화적인 아이야 막 이러실 것 같으세요? 뭐가 될라 그러니? 너 뭐가 될라 그러니? 근데 남의 애가 저러잖아요? 어머 우리 아이 저러고 다녀요 미치겠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크게 될라. 크게 될 놈이야. 뭐가 돼도 될 놈이야. 아유 걱정 마. 위로해줘요. 그러니까 남의 애가 저러고 다니면 크게 될 놈인 것 같고 내 애가 저러고 다니면 환장할 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처럼 키우고 싶어 하냐면 이렇게 어디 가도 어디에 끼워놔도 안전하게 키우고 싶어 해요. 딱 부속품처럼. 안전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여러 드라마 주인공 보면 풍지평파 막 겪잖아요. 막 갈등도 겪고 바닥까지 내려가고 그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부품이나 어떤 소품이나 뭔가 조용하게 뒤에서 차분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어때 보여요? 안정돼 보이거든요.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돌리고 있어요. 아 이게 사랑인가 보다. 그래서 내 아이를 혹은 나 스스로를 부품으로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마음은 주인공이지만 실제로 내가 행동하는 거, 내 아이한테 시키는 모든 것들은 부품처럼 키우고 있지 않나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주인공을 원하지만 실제로 이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이러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우신가요? 너무 힘들다고 자신만만해 하시는데 혹시 한때 내 배였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의 내 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 지금 맞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지금 맞는 옷을 입고 내가 나에게 맞는 옷을 걸치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는요. 각자 사이즈에 맞는 옷을 가지고 태어나긴 했는데 실제로 자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남들이 막 간지난다고 하니까 작아도요. 아, 멋있다고 하니까 작아도 어떻게든 들어는 가니까 낑겨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옷이 작아요. 어떻게든 아파. 하지만 들어는 가.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옷을 키워요. 몸을 빼야지. 몸을 빼고요. 옷을 키우고 수선을 하고. 맞아, 옷을 버릴 순 없잖아요. 버릴 수 없는 옷이라고. 기질은요. 아까 제가 지문을 얘기했는데 지문은 일종의 기질이거든요. 내가 타고난 기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질이라는 옷을 딱 입고 나왔으면 버릴 수가 없는데 자기 사이즈에 그게 어떻게 맞는지를 모르고 사회가 원하는 대로의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죠. 좀 더 크게 입거나 작게 입거나. 저 보세요. 계단 한 땀 한 땀 오르려면 저 언제 틀어질지 몰라요. 불안해.
남들은 어머 바지가 너무 예뻐요, 멋있어요, 천이 좋아요, 뭐 이태리째예요 해도요. 본인은 속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 그렇게 입고 다니지만 계단 오를 때마다 언제 틀어질지 모르는 거야. 항상 불안해.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화병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화병 생기는 사람들 보면요 겉으로는 너무 멀쩡해요. 어머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어. 어머 자식도 잘 돼. 어머 남편하고 사이도 좋아. 어머 돈도 있대. 무슨 걱정이 있어? 그렇죠?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화병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남들한테 보여지는 삶을 살지 본인의 옷을 제대로 사이즈를 입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스스로 맞는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문은 무슨 길이다?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빠른 길이 있어요. 돌아 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지름길. 네, 맞아요. 지문은 지름길이다. 우리가 아까 제가 지문이라는 거는요. 각자 타고난 기질을 알려주는 문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문양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좀 더 맞는 옷을 입고 어떻게 수선을 해서 내 기질을 사이즈를 맞추어서 입고 다닐 수 있는 기질이 숨어 있는, 그러니까 수선이 숨어 있는 그런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혹시 침팬지와 고릴라는 지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만 있는 거 같으세요? 침팬지와 고릴라도 지문이 있어요. 근데 인간만큼 섬세하지 않아요. 촘촘하지 않아요. 굉장히 굵어요. 인간은요.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좀 발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불을 사용함과 동시에 폭발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불을 사용하면서 날 것을 익혀 먹으면서 시간이 남아 돌아요. 왜냐하면 소화가 잘 돼. 그전에는 날 것을 먹고 다녀야 되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계속 뛰어다녀야 됐거든요. 근데 화식을 하면서부터 소화가 되면서 시간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서부터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뭘 만지기 시작해요. 영양 성분이 뇌에 들어가니까 두뇌도 발달하게 되죠. 그러면 먼저 뭐가? 손이 발달하게 돼요. 무언가를 집어 올리게 되고 그걸 만지게 되죠. 그걸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촘촘하게 지문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인간이 지문이 형성하게 된 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릴라와 그러니까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자 차이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얼마 안 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아세요? 6%? 6%? 2%라. 그거밖에 안 돼요. 유전자 차이가 2%밖에 안 돼. 근데 내 옆에 만약에 침팬지가 같이 앉아서 강의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 어서 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하물며 2%의 유전자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요. 우리 지문도 각각 달라요. 엄청 촘촘하게 서로 달라요.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롱이 다롱이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 다르죠. 그리고 대뇌 피질에서 우리의 그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에서 그 중요도의 순서 아세요? 손부터예요. 손부터 짚어요. 손부터 짚고요. 그 다음에 뭐로 가죠? 두 번째 손으로 뭔가를 만지잖아요. 그럼 두 번째 뭐로 갈까요? 입으로 가죠. 입, 손, 입.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가 뭘까요? 중요도의 냄새. 입으로 가면 혀요. 인간만큼 말을 이렇게 현란하게 하는 생명체가 없고요. 또 맛을 이렇게 따지는 그 생명체가 없어요. 맛집 얼마나 유행하고 있어요. 편식도 얼마나 심하고. 그래서 손, 입, 혀. 애기들도 똑같죠? 손부터 짚죠? 입 갖다 대죠? 바로 혀로 가요. 본능이에요. 사랑할 때 순서도 아세요? 그죠? 손부터 잡아. 맞아. 금방 안다. 너무 쉬워서 손부터 잡아. 손부터 잡고 싶어. 손 잡으면 뭐예요? 가슴 뛰고 두근거리니까 손 잡으면 그다음 뭐 하고 싶으세요? 입 맞추고 싶다. 입맛이 뽀뽀. 입으로 가는 거예요. 뽀뽀하고 싶은 거죠. 뽀뽀하고 싶은 거죠. 뽀뽀만 하나요? 그다음에 들락날락 하잖아요. 본능이에요. 내가 상대를 알고 싶어하는 거야. 어떤 건지 알고 싶어하는 본능의 몸짓들이에요. 아주 원초적인 거죠. 기억이 안 나시죠? 언제 내가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전설의 고향 같으신가요 혹시? 다들 표정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너무 아득한 얘기를 제가 드렸나요? 가슴을 후벼 팠나요? 그랬었나? 네, 그만큼 우리 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발달된 부분 중에 하나죠. 그 손 안에 지문이요 있어요.
그 지문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다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정말 신기하죠. 자, 이 그림 보세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배우. 요거 딱 보면 어떤 성격 같으세요? 섬세하다. 완벽주의자들이요. 흔히 완벽주의라고 하죠. 이런 분들 눈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일의 양보다는 퀄리티 질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눈이 높으니까 사람들 쉽게 옆으로 안 들입니다. 호불호 굉장히 정확하고요. 까다롭다는 생각 얘기해요. 그리고 일 처리 하나는 너무나 정확하게 해요. 일 처리도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데 본인 스스로 신간을 못 가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으면 본인이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엄격하게 굴기 때문에 사실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좀 까칠한 사람이다, 너무 완벽한 사람이다 하고 다가서기 쉽게 만들지도 못하지만 본인은 속이 썩어 문드러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표출을 안 해요. 본인이 힘들다, 본인이 아프다, 본인이 뭐 이렇다는 거를 남들한테 표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다 속으로 쌓아서 묵히고. 이분은 화병이 걸릴 수 있죠. CEO들이요 이런 스타일이 많고요. 실제로 또 회사에서 CEO가 밑으로 사원들을 뽑을 때 이런 사람을 뽑으면 그 회사는 성장합니다. 일 처리 하나는 자기가 몸을 혹사해서라도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더한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 뭐가 보이세요? 원칙, 철칙 그런 거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원칙주의자들이에요. 궁형 지문이 있으면 원칙주의자들인데 이런 분들은 아까 그 완벽주의 분보다 훨씬 더해요. 엄마가 어렸을 때 만약에 규율이나 도덕을 공부를 잘 시켰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돼서 새벽 3시에 신호등 앞에서 차가 아무도 없어도 빨간불 켜지면 차 못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쪼리 신고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쪼리 신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발에 무좀이 나도 쪼리 근처에 안 가요. 엄마가 교육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 사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원리 원칙주의적이고요. 철저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무원들의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부정부패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은 융통성이나 타협하자, 뭐 딜하자 하면은 그 딜을 제안한 사람이 화병 걸리게 만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원칙주의자죠. 그런데 답답하다는 소리는 좀 들을 수 있어요. 딱 봐도 뭐가 보이세요? 표정이 자유롭죠? 표현 잘하죠? 바로 이성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죠? 감성이에요. 감성지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낭만적인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은 지나가다가 뭐 노을 같은 거 보고 음악도 막 잔잔한 추억의 음악이 깔려져 있으면 눈물 주르르 흘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막 꽃도 예쁘면 어머 막 이러면서 막 어머 너무 예쁘다 그냥 안 지나치고요. 그리고 쌓아두질 못해요. 희노, 애락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든 다른 출구로라도 표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쌓아두면 자기가 힘들어서 죽어. 너무 아파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선지문 있는 분들은 자기의 감정 표현을 바로 누르는 동시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취미 활동이라든가 뭘 하든 수다를 하든 아니면 뭘 하든 움직여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내선지문인 분들이죠. 그리고 사랑할 때 있잖아요. 우리 흔히 뭐라고 하면 우리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들이 있는데요. 그게 외부에서 누군가 손을 만지고 키스를 할 때 자극이 오잖아요. 외부에서 자극이 올 때 그 뉴런의 신경세포 1000억 개 이상이 불이 켜진대요. 1000억 개 이상의 불이 켜지면서 막 그때 두근두근 거리는데 이 내선지문 가지신 분들은 유달리 그 신경세포가 많이 요동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금사빠라고 하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울어요. 금방 사랑에 빠지고 울고 힘들어하고 다시 또 사랑에 빠지고. 내선지문. 우리나라 사람들의 좀 대표적인 냄비 근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잘 들끓죠. 금방 씻고 또 다시 들끓어요. 우리나라 유형이 참 많은 거예요. 잘 울고 잘 웃고. 아이가 만약에 내선지문이다. 내 아이가 내 남편이 어렸을 때 엄마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그래서 커서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한 말, 아빠가 한 말, 행동들을 그대로 답습을 해요.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한 사람들 있잖아요. 난 저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근데 커서 자기 아이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스펀지 같은 유형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내선지문입니다. 자, 아까 그 원칙주의 남자하고요, 이 감성주의 여자가 같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볼까요? 열심히 이제 여행을 가고 있는데 얘기하죠.
어머 자기야 저기 예쁜 커피숍 있어 우리 한번 들려보자 막 이래요. 어머 너무 예뻐 나 저기 꼭 들려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원칙주의 남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안 돼. 왜? 너무 예뻐. 조금 2시까지 펜션에 우리 들어가기로 했어. 그거 입실 체크해야 돼. 아니 그거는 2시 이후에 가도 되잖아. 커피 좀 거기 들렸다 가자. 안 돼. 나 계획 없는 거 싫어해. 그리고 바로 펜션으로 가요. 그럼 여자가 왜 삐지는지를 몰라요. 아니 왜 자기는 하자는 대로 한 건데 왜 여자가 삐졌지? 하면서 나중에 그걸 잘 몰라서 이 감성주의 여자가 만약에 아까 그 원축주의 남자분과 결혼하면 꼭 이 소리예요. 나 속 터져서 못 살겠어요. 도 아니면 뭐예요? 가운데가 없어요. 융통성 없어요. 미치겠어 답답해. 이런 소리 꼭 합니다. 딱 보면 외선지 뭐 보이시죠? 어떤 아이들일 것 같은지. 네 맞아요. 우리 흔히 4차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엉뚱하고 똘끼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아이들의 부모라면요. 학교에 안 불려간 부모들 드물 거예요. 어떻게든 학교는 왔다 갔다 뻔질나게 드나듭니다. 이런 아이들은 남의 눈치 잘 안 봐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불쑥불쑥 있으면 행동해야 해요. 그리고 엉뚱한 기발한 상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아서 아이들한테 좀 왕따를 당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 있는 그 부모님들이 완벽주의 엄마가 만약에 이런 외선지문 자녀를 낳았다. 그 아빠 퇴근 집으로 못할 수도 있어요. 퇴근만 했다 하면 완벽주의 엄마가 아이를 쥐잡듯이 몰아붙이거든요.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학교 가서 그런 거를 당해야겠어? 근데 이 아이와 완벽주의 엄마가 둘 중에 누가 더 상처를 받을까요? 서로 싸우면. 응? 둘 다? 완벽주의 엄마. 맞아. 얘는 엄마한테 상처받아요. 근데 완벽주의 엄마는 얘한테 상처뿐만 아니고 주위 모든 시선들한테 상처를 받아요. 선생님, 자기는 왜냐면 좀 완벽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의식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완벽주의 엄마는 여기저기 다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내 뱃속으로 왜 저런 애가 나왔죠? 막 이러면서 상담을 할 수 있어요. 나 왜 내 뱃속 내 유전자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엄마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요. 나중에 세상을 변화시켜요. 창의적인 에디슨이라던가 스티븐 잡스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엉뚱하거든요. 기발하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변화시킬 걸 모르고 어릴 때 쥐잡듯이 잡죠. 일단은 계속 남의 눈에 띄니까 힘들었거든요. 아까 여기로 가죠. 이 외선짐은 남자하고요. 또 감성주의 여자가 여행을 떠나요. 자기야 저기 커피숍 좀 들렸다 가자 이래요. 저기 너무 예뻐. 저기 좀 들렸다 가자. 야 잠깐 서봐. 자기 여기 커피숍 아니야 마트잖아. 아니 저기 계란 좀 사와봐. 왜? 여기 계란은 왜? 야 저 아스팔트 저 뜨거운 열기 보이지? 저 계란 하나 깨뜨려보자. 익나 안 익나? 그러니까 원칙주의는요. 거기로 가요. 펜션으로 가고요. 이 사람은 마트로 가요. 계란 사러. 딱 봐도 보이시죠? 어떤 사람인지 보이시죠? 이런 분들, 이 지문 가진 분들과 친구하면 복 받으신 거예요. 왜냐면요, 이런 분들은 거절 잘 못해요. 우유부단해요. 잘 퍼줘요. 부탁 잘 들어줘요. 그리고 오지랖도 있어요. 맞아요. 다 참견해야 돼요. 누가 싸우면 중재 역할 해줘야 되고요. 술도 같이 누구하고 마셔줘야 되고요. 본인이 손해를 보든 안 보든 필요로 하다고 하면 좋다고 나가고요. 네. 근데 이런 분들 친구로 두면은 내가 힘들 때 부르면 바로 달려나 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옆에 사람 항상 많아요. 왜냐면 거절 안 하고 항상 들어주는 사람 옆에는 친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배우자는 꼭 이런 말해요. 인간아 실속 좀 차려 제발. 또 터졌어? 막 이런 말. 아니에요. 내가 못 살아. 막 실속 없다고. 자, 이런 쌍선지문을 가진 이런 분과 또 감성주의 여자가 한번 여행을 가볼까요? 자기야 저희 커피숍 들려보자 막 이래요. 좋아.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들리자. 그 전화가 오죠.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자기야 나 미안한데 차 좀 돌려야 될 것 같아. 왜? 우리 강남 가기로 했잖아. 아니 얘가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는데 중내사내하고 있네. 자기야 우리 강남은 어떡하고. 나 여행 가자고 이 친구를 이렇게 둘 수 없잖아. 미안해 자기야 미안해.
차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 위로해주고 와서 또 삐진 여자친구 달래느라고 엄청 용써요. 엄청 힘들어. 인생이 고달퍼요. 그래서 이런 쌍선지문 이렇게 한번 기질들을 보시면요. 사실은 더 많은 기질들이 있는데 배우자나 누구 내 가족 중에 한 분 정도는 눈에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죠? 보이시죠? 아, 속 터져 보이시죠? 아까 배우자님이 예, 막 퍼주고. 막 퍼주고 쌍선이세요? 모르죠. 쌍선이 가서 봐야 되겠네.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문의 의형으로 봐서는 이렇게 막 퍼주는 어떠셨어요? 사시면서? 막 묻어나가지고. 나 수표 이렇게 이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고생하면서 엉엉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그래 그랬으면 내가 어디 침대했구나. 어느 날은 그게 생각. 그리고 지금 이순희 대표님이 성장하셔서 엄청 이제 커지셔서 그렇게 넓게 바라보실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지문들이 보증 잘 써줘요.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유야 이렇게 살살 친구가 죽는 소리 하면은 살짝 써줄 수 있어요. 감성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하고 나서 그것도 그건 타고난 거예요. 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쌍둥이 형제라도요.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상처를 받아도 다 성격이 틀리게 나오는 거 기질이 틀린 거 보세요. 그건 타고난 거예요. 후천적인 환경도 있겠지만 거의 타고난 것도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질 플러스 성격은 뭐가 될까요? 응? 인생? 인성? 아, 여기 되게 쉽게 맞춘다. 우리는 각자 이렇게 옷 사이즈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손금은 변해도 이 우리 지문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변하지 않는 기질에다가 이 원재료를 기질이라는 원재료를 같이 플러스 포함해서 상호 내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상호 작용하는 많은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성격이에요. 이 원재료와 같이. 자, 그러면 이런 기질과 성격을 같이 합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기질이 나쁘다. 아, 쟤는 기질이 별로야. 이 말 틀린 말이에요. 기질은요. 다 타고나는 건데 나쁜 게 없어요.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강점들이 다 각각 숨어 있고 보완해야 될 점만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 제 기질이 나빠.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잘못하신 거예요. 기질은 가지고 있는데 그 기질 플러스 내가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격이 형성돼가지고 인성이 형성됐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다를 뿐이지 타고난 원재료들은 다 보석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기질을 딱 보면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보잖아요. 딱 보여지는 것만 보면 아, 저 사람 저래. 아, 왜 이렇게 급해? 나는 저리 그 급한 사람 싫어.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 왜 이렇게 느리대? 답답해서 싫어.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자신도 모르면서요. 나는 내 기질이 뭔지도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저는 40이 되면서부터 아, 내가 이거 좋아하는구나. 아, 내가 이거 할 때 행복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제 손에 공작 지문이 3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였냐면 무대에 나서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내성적이었고 중학교 때 합창부도 무대에 나서기 싫어서 그만둔 사람이에요. 절대 무대에 나서기 싫고요. 저 안 나가고요. 그러니까 지문이 딱 찍혔을 때 에이 저 안 그랬었는데요 했는데 기질이 누르고 살았던 것뿐이더라고요. 우리는 사회가 원하는 대로 혹은 양육받은 대로 때로는 이게 옳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러면 내가 혹시 큰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억압하거나 누르고 살아온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기질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나이가 들으셔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보여지는 것만 보고 이렇게 판단. 나도 모르는데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잘하세요? 쟤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쟤는 나쁘고 쟤는 못됐고. 그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 몰라요. 사실은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몸체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이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훨씬 더 이 밑에 있는 이 잠재력, 내가 미처 발현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끌어올리면 여러분 스스로도 대단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나를 잘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는 건 유명해지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서 막 존경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 내가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인정할 줄 아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대단함을 모르기 때문에 남들의 것을 가져와요. 그래서 아, 나도 남들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남들 거지. 그게 대단한 건 줄 아는 거죠. 근데 그 대단하신 분들도요. 보여지는 걸로만 대단한 거예요. 속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하워드 가드너 박사의 그 다중지능 이론과 지문을 접목을 시키면요,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지능들의 강점들이 보여요. 지금 내 손을 딱히 찍어보면, 지문을 찍어보면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야, 나는 언어 지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구나. 아, 나는 이게 신체 율동 지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체육을 잘했구나. 아, 나는 음악 기능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작곡 같은 걸 은근히 잘하는구나. 이런 지능의 강점들이 다 보입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이 지능, 그러니까 모든 지능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의 그 지능들에는요, 강점들이 다 숨어 있는, 강점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문을 안 가지고 태어나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난 강점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단 그 강점을 묻히고 살았거나 발견을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지능과 반대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음악 지능이 많은데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수학 선생님하고 있고 음악 지능, 근데 그런 사람은 뒤에서라도 꼭 기타 치고 놀아요. 수학 선생님 해도 음악 지능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 뭐 친구들하고 가서도 꼭 기타 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음악을 해야 돼요. 다 이렇게 근데 그게 본인이 너무 잘하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단지 즐길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쪽으로 만약에 했으면 엄청 빨리 더 컸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 지문을 찍어보면 그래프별로 자기 관계의 어떤 지능들이 나옵니다. 자기 지능들이 어느 게 우월하고 어떤 게 좀 부족하구나가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10대 지문의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손가락 안에. 물론 특수문형도 있지만 대부분 이 10대 지문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지문 안에서 내 성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질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마다 지문들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각 위치마다 또 어떤 강점들이 있는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능들이 다 달라요. 아롱이다롱이 이렇게 다른데 사람들은 이 다름을 인정을 잘 못하고 갈등이 생기고 억울하다, 슬프다,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날 험담했다고 괴로워해요. 그 사람도 험담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기질상 그걸 못 참으면 또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기질을 좀 파악을 하다 보면은 인간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서로 뭉쳐서 그리고 서로 아웅다웅하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맞는 옷을 입고 살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내 기질을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 감정 드러내기라는 게 있어요. 내 감정을 얼마큼 존중하고 인정하고 계세요? 내가 화가 나고요, 울컥하고요, 내가 뭔가 자연스러운 감정이 표출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누르고 살았어요. 일단은 외부로부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모든 시선으로부터 자기 감정을 많이 누르고 학습을 시켜버려요.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자기 감정을 인정을 못하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감정 드러내기가 안 되니까 남의 감정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감정을 먼저 자연스럽게 드러낼 줄 알아야 사실은 남의 감정도 왜곡 없이 받아들일 줄 아는 거거든요. 근데 내 감정을 내가 못 받아들인 거야. 이러면 안 돼. 이럴 때 이러면 안 돼. 어디서 주워 들은 것도 많고 보고 배운 것도 많고 내 멘토는 그러면 안 됐어. 이 책에서 보니까 그러면 안 돼. 이런 걸로 자기를 억압시키는 감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 스스로 먼저 감정을 드러내셔야 남들의 모든 것들도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고 대인관계가 말랑거려질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숨기고 남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은 모순이죠. 제가 생각하는 변화라는요, 자기 자신을 정말 알면서부터 시작하는 게 변화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모르면서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나요? 그러니까 부품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 사회 어디다 껴놔도 안전하게 돌아가는 그런 소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변화라는 거는 내가 나를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돼요. 남의 것을 알고 남의 좋은 것들을 따다가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고 내 기질을 인정하고 내 감정을 인정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돈을 많이 벌고 무언가 내 환경적인 변화, 그런 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변화지 내 내면의 변화는 아니에요. 어차피 성공은 또 하게 되면 더 공허로워지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거든요. 변화라는 거는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초등학교 때 잘해서 공부가 쉬운 아이인 줄 알았어요. 아주 쉬운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다가 이 사춘기가 되니까 무언가 발현을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아이가
대인관계라던가 자기이해지능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아이가 누르고 그냥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머리가 커지면서 기질이 뚫고 올라온 거예요. 그게 아까 외선지문 보셨죠? 4차원 뚫기. 제가 왜 공부를 해야 하나요?부터 시작해서 시험 보다가 자고 시험 보다가 조용히 자는 것도 뿐만 아니고 뭐 거의 학교를 엄마 저는 오늘 음악이 듣고 싶어요 하고 학교를 안 가고 고등학생이 돼서 학교를 안 가는데 음악만 하루 종일 듣고 있더라고요. 이해를 못했죠. 아니 왜 공부가 쉬운데 너 머리 좋잖아. 너 좀만 하면은 또 1등 할 수 있잖아. 막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계속 세근을 했더니 애가 더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애 기질을 몰랐던 거예요. 애는 아까 그 외선 지문이 있었던 아이예요. 그거가 이제 튀어져 나오니까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거 인정하고 지금은 음악한다고 대학도 사뿐히 안 가시고 서울에서 음악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대요.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이었구나. 근데 그 완벽주의 기질은 어디 숨기지 못해서 완벽하지 않으면 또 그 음악을 어디다 내놓지도 못해요. 블로그에 올리지도 못해요. 모든 게 융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잡하구나. 그러니까 내 자녀의 기질을 알고 또 내 기질을 알고 내 배우자의 기질을 알면요. 조금은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수선이 돼요. 아니야 한 게 아니고 그래 저거 좀 옷 좀 늘리자. 마음으로 관점의 수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요. 내 스스로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나를 알기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게 변화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 저희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한두 분 정도 본인의 질문 성향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 한 분 정도. 네. 손을 드세요. 이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질문 성향 알고 싶어요? 대인관계만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보세요. 왼손 엄지 주세요. 왼손 엄지만 체크하나요? 다 체크할 수 있는데 시간상. 오른손. 왼손 엄지. 왼손 오른손 다른가요? 네, 왼손은요 대인관계 기능이에요. 자기가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나오고요. 오른손은 자기 이해 지능이라고 해서 속으로 끙끙 앓는 것들, 속으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나오죠. 언니가 되게 잘 보이게 칠해주는 네네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인주로 칠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특수 도구가 있어야 되고요. 대인관계 됐습니다. 저기 심이 있어. 심이 있어. 아니 사람 관계 되게 조심하는 분이세요. 의외 조심하는 그러니까 덕퍽덕퍽 다가가는 분이 아니시네요. 저 내성적이에요. 알잖아요. 되게 신중하신 분이시고요. 남 앞에서 실수하는 거 굉장히 극히 꺼려하시는 분이세요. 네. 누구나 안 좋아하는 줄 알았지 그거. 아니요. 그래도 실수해도 야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넉살 있게 더 완벽주의?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완벽지. 네 완벽주의세요. 진짜? 네 대인관계가 그래서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완벽주의들은 대인관계에서 어떤 이런 분들은 마음을 준 사람이라던가 내가 좀 여른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신뢰해도 돼 하는 사람한테는 괜찮아요. 아주 사글사글하게 다 보여줘요. 근데 누군가를 사귈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성격이세요. 되게 쉽게 친화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유 우리 친구예요. 근데 그런 성격은 아니세요. 쉽게 먼저 다가서지 않고 상대가 나한테 어느 정도 신뢰를 보여줬을 때 그때 좀 화들짝 열리는 스타일이세요. 인정. 인정하시죠? 내성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먼저 막 이렇게 다가가는 스타일 아니실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지문으로 대인관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대인관계 말고는 또 뭐가 있어요? 대인관계와 우선 대표적으로 두 개를 볼 수 있는 게 서로 대인관계와 다른 이제 대인관계 했으니까 임 대표는 잘 자기의 지능을 한번 자기의. 보겠습니다. 그건 뭐 안 해봐도 알아요. 난 대인강에는 어차피 안 불러도 돼 나왔으니까 이거 해도 돼요. 아니요. 대인관계요. 굉장히 사교적이고 유들유들하신 분들 있잖아요. 대인관계 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후천적으로 상처 입었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 나 다 알아. 저 아까 빙산일각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빙산일각이라니까요. 이번에 자기의 자기 이해지는 자기 이해지네. 아이 벤테로 나온가요? 그런 거 없다고 했잖아요. 기질은 그런 거 없다고. 이렇게 저렇게 나왔잖아요.
자기 이해. 예. 이분 감성적인 분이세요. 이런 분하고는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르겠어요. 대인 관계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은 마음을 움직여야 되지. 마음 움직여야 돼요. 속으로 잘 울어요. 속으로 잘 울고 속으로 상처 받아요. 안 받은 척하고 삐지고. 안 받은 척하는데 속으로 상처 받아요. 그러니까 강하고 막 이렇게 센 캐릭이 아니에요. 마음을 잘 건드리면 굉장히 여린 캐릭이고요. 스스로 사람 좋아하세요. 지금도 눈물 나네. 사람 좋아요. 자기 이해지는 그거. 속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네. 속앓이 생각. 우리 저기 김효석 대표님도요. 저는 좀 차갑게 봤거든요. 아닌 분이시더라고요. 지문 찍어 보니까 겉은 차가운데 내면은 차가워 보이죠? 말랑말랑해요. 대인 관계. 이번엔 대인 관계. 대인 관계와 자기 이해를 이제 봤죠. 네. 또 다음엔 다른 거 보자고요. 아니요. 우선은 엄지만 특이. 왜냐면 다른 데는 조금 더 세분화 들어가는 아, 엄지만? 분야라서. 네. 왼손 이게 손가락에 정사체 청시라고 해서 각각 분야를 담당하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크게 봐주는 거는 왼손 엄지, 오른손 엄지. 크게 보면은 이분의 대인 관계와 자기 이해 지능만 좀 보면 네. 대충 나오죠. 와. 대인 관계 그죠? 어릴 때 창의적이라는 얘기 혹시 안 들으셨어요? 모르겠네요. 공장 다녔기 때문에. 이분 남들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하는 분 아니에요. 대인 관계에서 사람 쉽게 안 사귀세요. 이분도. 맞아요. 이분 되게 가려요. 호불호 정확하세요. 겉으로는 이러시죠. 호불호 정확하세요. 속으로. 사람 파악 빠르세요. 이런 분들은 스캔 빠릅니다. 스캔 빠르고 그리고 생각이 조금 더 앞서가는 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남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약간 조금 뭔가 남들이 예스 하고 있을 때 혼자서 아니야 뭐 속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해요. 그리고 이런 분은 남의 말 잘 안 듣고 자기 뜻대로 가요. 이런 거 잘 안 듣는데. 맞아요. 왜냐면 스카프 같은 것도 창의적으로 해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이렇게 함부로 살때 잘 안 사귀고 속으로만 생각해요. 저 사람 저렇고 이 사람 저렇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분은 잘 파악하셔야 돼요. 다 스캔합니다. 다 아시는 분이에요. 딱딱 파악하시는 분이세요. 손님이 오면 그냥 한 번에 쫙 파하신대. 절대 안 믿는 우리 정찬우 대표님은 대인관계 진행을 할까요? 뭐 아무거나 해주세요. 대인 관계가 뭐 큰일 파니까 뭐. 저 사람 말을 저렇게 해주면 속으로 떨고 있으면 맞아요. 용서해줄게. 고생하셨나보다. 질문이 잘 안 나와. 노가다 전문입니다. 찔찔찔찔. 어제도 땅 한참 팠지. 잠깐만요. 아직요. 박사님은 예측이 가능한 것 같은데. 예측 가능해요? 아니 이제 그 완벽주의. 아까 걸. 잠깐만 더 할게요. 대인 관계가 이분이 특별히 사람들을 대인 관계를 특별히 감추지 않고 하신다면 어떤 관계인지 제가 한번 볼게요. 개인적으로 막 그런 모르니까 저는 다시 보겠습니다. 지문을 보면 아니까. 네, 지문을 봐요. 저는 그래서 지문을 보는 게 더 빠르니까. 네, 이분은 완벽함과 동시에 현실주의자시죠. 맞아요. 네.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근데 아내분이 조금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아내가 답답하다고요? 아니 아내분이 답답해하실 수도 있는 게 저를? 별로 이렇게 유연하게 막 이렇게 휘어가지 않으시고 약간 대쪽 같으신 분이세요. 맞아.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대쪽 같은
쉽게 벗어나지 않을 네,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분들은요, 저기 우리가 말하는 잔머리라는 거 못 써요. 없어요, 맞아요. 안 써요. 잔머리 잔머리 못 안 써요. 써요. 네. 잔머리 못 쓰고 호지봇대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본인 내 입으로 쓴다고 말할 수도 없겠지. 그리고 사람 관계 그렇게 막 이렇게 함부로 막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하는데 어? 나 오늘 초청하는 것도 그냥 다 오세요 그랬는데. 그냥 얘기 들어보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줄 서서 가만있어 좀더 들어. 또뭐 있어요? 있는데 이런 거. 사람 관계 함부로 안 하시는 게 뭔다면은 하다. 본인의 예측 이런 다 분들은 가능한데. 내 적과 내 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스캔 빠르세요. 의외로. 그리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주는 사람들 함부로 다 주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좋아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내가 나한테 신뢰를 줬을 경우만 진짜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겉으로는 다 이렇게 하지만 이분은 좀 딱 눈에 보여지는 거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 뭔가 실제로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거 그런 걸로 신뢰를 쌓아요. 그러니까 말만 잘한다고 이분 앞에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분이 믿음을 주진 않는 그런 넘어가진 스타일이에요. 않는 뭐 이런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앞에서 네네 하는데 속으로는 너는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살생부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살생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 난 일단 판단 안 하고 먼저 줘요. 아니요. 그리고 근데 이런 분들은 일 처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확하지. 정확을 기하기 때문에 실수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하고 대충 의아무야 안 해요. 그래서 같이 일할 때 보면 꼼꼼한 성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분이 그 부하 직원이면 좋다니까. 그죠? 아니에요? 좋아요. 비서다 그러면은 그분은 CEO는 끝장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착착착 처리하고 실수 스스로 용납 안 하니까 잠 못 자더라도 스스로 신간을 볶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분들은 살 잘 안 쪄요. 신간 볶아서. 막 세상 낙천적 이런 거 아니에요. 항상 무언가 내일의 고민을 오늘 갖고 와서 다시 또 내일 것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플랜을 써요. 이거 안 한다고. 들어오세요. 네. 아니 저기는 지금 대인 관계만 하셨어요. 대인 관계 하실 거예요? 대인 관계 다 대인 관계다. 그게 왼손 엄지랑 오른손 엄지랑 달라요? 네, 달라요. 이쪽은 이런 왼손 자기애, 엄지는 대인 관계고요. 오른손 엄지가 자기애고요. 그렇죠. 자기애를 좀 해보시고 싶은 분 계세요? 자기애. 한정원 원장님 한번 해보세요. 자기애. 네, 지문은 다 틀린 거죠. 다 네, 달라요. 다 달라요. 사람 좋아하세요, 이분 사람 좋아하시고 아니야 그렇게 철저하지 않으세요. 철저하지 않아요. 철저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철저하지 않으세요. 저는 몰라요 대표님을. 근데 철저하지 않으세요. 딱 보기에는 근데 되게 빈틈없어 보이시잖아요. 네, 철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 무언가 마음을 두드려 주잖아요. 그러면은 은근히 마음을 두드려주면 엄청 좋아하세요. 네. 마음을 두드려줘야 We are the friend 이런 술 한잔도 같이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노력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뭐냐면 본인이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인정받는 걸 스스로 즐기고 그 즐기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상응하기 위해서 노력도 그만큼 하세요. 사람 조직 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왜냐면은 튀지 않거든. 그냥 이렇게 잘 흡수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조직 생활에서 둥글게 흡수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튀거나 성격이 모나거나 까다롭거나 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가끔 욱하면 총대도 매세요. 맞아요. 쪽집게. 한국 플래너 회장이잖아요. 욱하면 좋아 내가 한번 할게 하고 총대 매시는 분이세요. 네, 다음 하정원 원장님. 자기애 편. 오른손 엄지. 자기 이해로 한번 해볼까요? 아까 어디 갔어요? 이게 찍어보니까 신기하죠? 그죠? 말로만 듣던 이론과 또 찍어보니까 아까 저기 어느 분 살짝 눈 감으시다가 지금 이거 찍으니까 눈이 동글동글해지셨어요. 이거 다 봤어요. 역시 이론보다는 실제입니다. 자기 예전 한번 봐드릴게요. 무난하세요. 자기 예지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못 쌓아놓으시죠. 그러니까 뭔가 풀어요. 취미로 하든 뭐를 하든. 네, 이게 지문의 모양마다 또 감성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이분은 스트레스가 있다 하면은
그거를 꾹 묵히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뭘 하든 풀으세요. 그리고 이분 역시 사람들 사이에서 있어야 에너지를 좀 받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혼자서 나 혼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힘을 받고 에너지를 받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융합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게 자기 이해가 진짜로 그러세요. 대인관계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자기 근데 만약에 대인관계도 그렇게 나오면 이분은 좀 더 수월하게 사는 거예요. 내 대인관계도 그런데 난 자기 이해 지능도 그래 하면은 특별히 머리가 막 복잡해지지 않죠. 눈물 많으신가요? 눈물 예 많아요. 많이 울죠? 왜 2개? 지금 야 성격이라 나온다. 속상해서 울 수 있어요. 아 성격. 밀고 가는 거 아니야?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자기의 지능과 대인관계가 같이 맞아떨어지니까 못 참으니까. 못 참으니까 편해. 그러니까 그리고 뭐 친구 있거나 사람 있으면 사람한테 다 풀고 또 네. 사람한테 다 풀어야 되고 또 잘 풀어주기도 하고 누구 말들도 잘 들어주면서 그런 걸 본인 말도 다 좋아해요.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한테서 사람 주위에서 에너지를 받는 분이라 혼자 있으면은 아프신 분, 혼자 있으면 아픈 분. 근데 어떤 분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아픈 분도 계세요. 진짜 그건 기질이에요. 서럽게님은 어떤 기분이에요? 저는 대인관계가 완벽주의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지능은 그 감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인관계가 그래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고요. 소수예요, 실제로. 굉장히 적게 소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그러면서 자기의 지능은 감성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차갑게 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선을 그은 거 아닌가? 내가 너무 거기서 약간 호불호를 보인 거 아닌가? 속으로 가서는 이렇게 자기의 지능이 그래요. 혼자 잘 울어요. 혼자. 남들 앞에서는 절대 안 울어요. 막 이런 그게 완벽이야 대인관계가. 왼손이 궁금하세요? 오른손이 궁금하세요? 이 대표는 보이면서 오는 스타일이고 둘 다 궁금하시대요. 이게 오른손 해볼까요? 손금은 어때요? 손금은 바뀌어요. 바뀌어요? 네. 그리고 손금은 실제로 뭐 이게 사실은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얼마나 많은 맞아요. 통계를 가지고 빅데이터인데 지문이 손금보다 훨씬 섬세하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조금 더 우리끼리는 과학적이라고 말하죠. 아유 궁금합니다. 그냥 바로 나옵니다. 이분은 굉장히 굵어요. 확실한 감성이세요. 이거는 왜냐면은 너무 선명한 감성이시라 대인관계 사람들하고 있어야 되죠. 이분도 혼자서 있으면 절대 안 되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2선 정도면은 남들 앞에서 정말 인정받아야지 힘이 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정말 그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만히 안 있어. 그 인정받는 만큼 엄청나게 뛰는 분이세요. 그 에너지를 죽이면 화병이 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입으로 말씀도 하셔야 되고 무대에도 서셔야 되고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어울러줘야 되고 그러니까는 좀 감성 중에서도 굉장히 짙은 감성이에요. 대인관계가. 이것도 해주세요. 민 대표님이 지금 울고 있어. 민 대표님 아까 뭐 했죠? 대인관계 냈나요? 아니면 자기 이해? 예. 자기 이해. 여리신 분이에요. 자기 이해는 많이 울죠 마음속으로. 여린 분이에요. 겉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 개가 섞였어요. 자기애가 두 개 정도가 섞였는데 이분 자기 스스로 어디 완벽과 공작이라는 게 섞였어요. 즉 무대에 나가야 되고요. 무대에 나가서 조용히 있으면은 그날 밤에 후회하시는 분이시고 뭔가 가슴이 맺히는 분이시고 그러면서 완벽이 있어요. 네. 스스로 자기 통제. 여기까지 선. 이 선은 있고 여기까지 선을 그어야지. 막 이렇게 대인관계 사람 좋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의 딱 자기 절제나 선이 의외로 되게 분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막 쉽게 저분은 내 요청 다 들어줄 거야 하고 막 다가갔다가 대인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네. 공작 기질까지 같이 음. 융합돼 있어서 음. 무대에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튀어야 돼요. 공작은 아까 똘끼? 아니요. 공작. 제가 설명을 여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튀어야 돼요. 아. 가만히 묻혀 계시는 거를 스스로 용납 안 하세요. 네. 튀어서 음. 발현을 해야 돼요. 본인의 에너지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또 저기 우리 전다영 대표님 한번 나와 보세요. 네. 아니 한번 해 보세요. 네. 새로 오신 분들도 네네. 오늘 아니, 나는 이제 이렇게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궁금하시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야. 지금 신기하세요? 너무 잘 맞춰서 전대영 대표님 내가 또 잘 알거든. 네.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지금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게 정말 가능하게 되는군요. 네. 배워보고 싶네 진짜. 괜찮네. 과정 해야죠. 잘 찍어보셨어요? 과정 해야죠. 그래서 책을 쓰시라고 너무 아, 그래요? 분이 많- 오른쪽? 잘 맞네. 자기의 지능? 빅데이터라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저 펜이 비싸대요. 펜을 판매해야죠. 집에 있는 그 인주는 안 된대. 인주. 아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에 최적화된 건가요? 네, 저 펜이 펜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위자 그러니까. 요즘 네. 부상소감 다 적어요. 제가 아까 친해지라고 한 분이에요. 네. 정 많으세요. 위로해 주시는 분? 맞아. 정 많으시고요. 관계죠. 정 많으시고요. 이런 분들이 여기서 울고 위로해 주시는 분. 아니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나 너무 힘든데 우리 전다영 대표님이 너무 필요해요. 이러잖아요. 그냥 와 그거 아니야. 전다영 대표님이 너무 필요해요. 전다영 대표님의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지금 급해요 하잖아요. 긴지 담다가 필요 없어. 누구 상담하다고 잠깐만 빨리 이거 끝내고요. 가야 해요. 차 돌리는 그 남자. 차 돌리는 거예요. 자기 이해 지능이 이런 분들은 스스로 와서 또 고민 많이 해요. 남들한테 말 한마디 해놓고 나서도 그거 혹시 그 말이 그 사람이 상처 입었을까 봐 엄청 또 속에 와서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왼손도 해보세요. 왼손. 모처럼이니까. 쌍기예요. 똑같이? 네. 똑같이 상선이세요? 다른 곳 혹시 다 찍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다 찍고 장문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나오셨어요? 10년 전에 비슷했죠. 10년 전에도. 쌍기의 공작에 그럼 10년 전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딱 감이 오는데요. 네. 어떤 분인지 감이 확 왔어요. 지금 얘기 듣고. 생각이 네. 이분은 대인 관계도 쌍기예요. 사람 많아요. 주변에 사람 안 많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들어줘요. 그리고 도와줘요. 잘. 아유 직업도 잘 선택했네. 직업이 뭐 가지고 계시죠? 보험설에 살면 아 그래요? 사람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객들을 감동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고객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람 잘 도와주고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잘 들어주고 중재 역할 되게 잘해요. 누구누구 싸우잖아요. 이분한테 자꾸 그러면은 이 사람 비유 맞춰 저 사람 비유 맞춰 그거 잘해요. 잘해주세요. 근데 본인 손에 은근히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뭐라고 안 하세요? 아니요. 선은 지켜요. 선은 지키나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공작도 조금 있으시고 다른 전기도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은 사람 사이에 가장 이때까지 찍은 모든 지문 중에서 가장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되는 분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진짜로 아픈 분이에요. 친구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돈을 내고 하셨대요. 10년이 지난 오늘 재능 기부를 하는 강연에서 10년 전 데이터와 지금은 어떨지. 오른손인가요? 왼손인가요? 왼손은 대인관계 한번 대인관계. 봐드릴게요. 대인관계 한번 봐드릴게요. 오른손은 자기 이해. 우리 애랑 같이. 근데 모든 지문은 그냥 지문 보고 내가 이렇다? 기질이 이렇다만 알면 안 돼요. 거기에 따른 상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나 A형인데 소극적이고 O형이면 활발하대 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어. 친구분들 그렇게 덮벅덮벅 안 사귀시네요. 그죠? 제가요? 일 되게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일 꼼꼼하게 하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 맞으세요. 지금 완벽주의로 나왔는데 완벽주의 중에서도 촘촘한 완벽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인관계 할 때 옆에 사람들이 좀 나름의 호불호가 있으셔서 좋은 사람을 기왕이면 곁에 두려고 하시는 분이지 아무나 사귀시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눈이 높으세요. 이상하신 좀
우리 대표님 나만 네. 아, 진짜.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만 한번 받아볼게요. 대표님은 이거 안 찍어도 나와요. 대표님은 안 찍어도 나오는 게 네. 네. 대표님 사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술 한잔 같이 할 때 굉장히 즐기는 사람 좋아하고 회식 좋아하시고 술도 좋아하고 유흥 뭔가 노래도 좋아하고 이런 좋아하죠. 그죠? 네. 네. 이렇게 뭔가 약간 우직해 보이시는데 되게 부드러운 분이세요. 보기보다 굉장히 이렇게 막 남자답잖아요. 근데 속은 또 여리여리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들 되게 좋아해서 옆에 친구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겉보기하고는 틀리다니까요. 겉보기로만 보면 몰라. 네, 유연하신 분이세요. 대인관계. 질문을 좀 받을게요.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세요? 그러면 아까도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기회가 없었어요. 네. 감옥에서 네. 수감자들 이 지문을 찍어보면은 좀 대세가 있을 것 같아요. 대세요? 네. 감옥에서 수감자들의 대세는 환경적인 영향이 아주 큽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걸 까셔야 이게 좀 설명이 한쪽으로 좀 몰아붙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대세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대세 없어요. 없어요? 네. 환경이 제일 크고요. 단 그게 있어요. 감성주의자들이 오히려 사람 좋아하잖아요.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사람한테 사건 저지르는 거예요. 감성 쪽이 약간 문제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성이 많으니까. 감성 내선 지문들이 제일 많으니까 확률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약간 창의적인 기질이 있는 아까 그 외선 지문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양육을 잘 못해. 너무 너 튀어. 나빠. 넌 사고쟁이야 하고 계속 윽박지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분출할 데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엉뚱한 짓을 해서 사건 사고로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벽주의나 현실주의는 사건 사고, 원칙주의는 잘 안 쳐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통제 같은 거를 굉장히 막 하려고 신간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건 사고보단 약간 그런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완벽주의라고 하는 게 좀 저도 사고 좀 치는 편이라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 있던 거죠. 지금 다른 거 찍어보면요, 또 다른 게 다 나와요. 정사체 청시라고 해서 시각 영역, 청각 영역에서 또 다른 게 다 나와서 융합을 해야 지문은 한꺼번에 다 시스템으로 찍어봐서 딱 이렇게 통계가 나와서 그 서류를 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면 그냥 대인관계가 이렇다. 그냥 자기의 지능이 이렇다 정도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문이 바뀔 수도 있죠. 지문은 안 안 바뀝니다. 바뀌어요. 네. 시간이 지나면. 뭉개져도 그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네. 그러면 아이들을 네. 어른애들을 미리 다 이렇게 감정을 해서 앞으로의 진로를 정하는데 진로를 정한다는 건 좀 무의미하지만 이 아이가 이런 기질이 있다는 거는 근데 엄마하고 같이 받아야 돼요. 아이만 받으면 안 돼. 엄마도 같이 받아서 왜 둘이 부딪히는지, 왜 이걸 이해 서로 못하는지, 아이는 이쪽에 강점이 있다라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강점을 타고난 아이예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막 이러면서 걔 맞아. 그거 잘해요. 그런 식으로 서로 융합을 하는 거죠. 네, 질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그룹의 회장님들은 예를 들어서 그룹의 회장님 네. 자수한 가신 분도 있고 네. 기분 좋게 그런 분도 있고 어떤 성향이 대부분 CEO가 됐고 회사를 아주 큰 경영을 하는 정도의 어떤 그 위치와 연륜이면 완벽주의 성향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에 치우치거나 막 이렇게 너무 융통성 없이 원칙에 치우치기보다는 스스로 완벽하려고 하는 약간 자기의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는 완벽주의 성향이 제일 많아요. 아직 촬영 중이신 거면 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방법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선 10손가락 지문을 다 찍어봐야 돼요. 10손가락과 여기 장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문을 찍으면요. 나의 그 그릇의 크기도 나와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내 느긋함, 그리고 급함의 각도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음악성이 있는지 무슨 성이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거를 이 장문, 이걸 손금뿐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지문들이 들어있는 장문과 지문을 다 찍어서 데이터로 책자화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책자화된 걸 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나의 기질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또 필요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네, 책도 한 권 쓰셔야죠. 아, 지문은 아니고요. 다른 책을 쓰고 네, 있습니다. 뭐 마음 만지기 이런 거. 이 지문 과정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플러스에 네. 선원들이 만드셨다면서요? 네, 카카오 플러스 만들었나? 네, 그 온기 코칭 언니 온기. 코칭 언니 연기. 아, 코칭 언니 온기. 네. 자, 오늘 35차 조찬에 강연을 해주신 마음 만지기의 손온기 대표님의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플래너 협회에서 드리는